다음에 8번. 리을번을 보시면요. 나왔네. 농지계량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이다. 요거 직원에 대한 근무관계, 이건 뭐예요? 특별권력관계라고 했잖아요. 특별권력관계. 징계하는 것도 역시 이것도 권력관계죠. 공법관계. 맞죠? 공법관계. 처분성이 있죠. 여러분 징계하는 거니까. 그쵸? 징계. 그쵸? 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 공무원 징계 생각하면 돼. 그죠? 공무원 징계. 미음번을 보시면은 9. 지방재정법 시행령 71조 규정에 따라서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기부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여러분 요거 지금 기부 체납 나왔네.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기부 체납받은 공유재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 기부 체납받은 일반재산. 기부 체납받은 행정재산을 사용을 허용하는 거, 행정재산. 그럼 그거는 공법관계지. 그냥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가 똑같잖아. 근데 기부 체납받은 지금 공유재산으로 돼 있네. 그럼 공유재산은, 국공유재산은 두 가지가 있잖아. 행정재산, 일반재산. 요거는 행정재산일까요? 일반재산일까요? 그 행정재산이면요, 참고로 여러분 행정재산이면은 행정재산이라고 나와요. 그냥 어이가 없다.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으로 나온대. 행정재산은 없네? 일반재산이야. 일반재산. 행정재산이면 행정재산이라고 주어져. 적어도 곡물이라는 말은 있다. 말은 있다. 곡물이 행정재산이잖아. 그 곡물도 없고 행정재산도 없다. 일반재산이다. 그래서 요거는요, 여러분 일반재산으로 보고선 이제 푸시는 거예요. 일반재산을 사용하는 거, 허용하는 거, 이거 사법관계다. 그리고 또 하나가 여러분 지방재정법이라는 말이 나왔죠. 지방재정법. 요거 지방재정법이 적용된 판례는요, 사법관계가 대부분이에요. 사법관계가 대부분이다. 우리 사건이 그래. 사건 자체가 판례가 지방재정법을 적용해서 나온 판례가 사법관계인 판례가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수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재정법이 일반재산만 규율하냐? 그런 법이 어디 있겠어.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재산 공유재산인데 공유재산 두 가지가 다 있잖아. 공유재산 다 관리하는 거예요. 지방재정법에. 근데 우리가 판례가 사법관계인 게 있다는 거지. 요것도 71조를 알아야 돼. 71조 이게 90년대 판례인데 막 그 앞에 막 70년도에 막 개정된 거 막 뒤져봐야 돼? 거기에서는 제가 뒤져봤어요. 제가 뒤져봤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 체납 받은 재산이 그 용도에 사용되기 전에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하는 행위. 요거에 대해서 규정이 있어요. 그게 71조야. 그러니까 그걸 무상으로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정확히 어디다? 행정재산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기부 체납받은 재산을 아직 행정재산이 안 됐지. 할 목적이야. 할 목적으로 증여를 받은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기 전에 행정재산의 용도에 사용하기 전에, 그죠? 그 용도에 사용하기 전에 어떤 기부자한테 뭘 할 수 있다? 그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고, 이 법이. 정확히 그렇게 돼 있어. 그죠? 용도에 사용하기 전에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 그죠? 그러니까 용도에 사용하기 전이라는 것은 행정재산은 안 됐다는 얘기잖아. 정확히 얘기하면은, 그냥 딱 잘라 얘기하면은. 행정재산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행정재산이 곡물이죠. 곡물이 되기 위해서는 곡물의 성립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 성립 요건이 갖춰져야 되잖아. 물론, 도로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깔려야 된다. 그죠? 형체적 요소. 공용에 제공이 돼야 되잖아. 그리고 지정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돼. 공용 개시 행위가 있어야 되죠. 두 가지. 공용 지정, 그 다음에 형체적 요소. 이 두 가지가 갖춰져야 돼. 근데 용도에 사용하기 전이라잖아. 그 두 가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자한테 사용을 허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행정재산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지. 행정재산이 되기 전이지. 그러니까 행정재산이 아니면 뭐예요? 일반재산이잖아. 이게 일반재산이야. 왜 설명이 길어진다. 이제 갈게요. 그래서 기부재산, 공유재산, 지방재정법이다. 사법, 일반재산 생각하면 돼. 참 이런 거 할 때 참 그렇긴 해요. 이게 질문이 이렇게 하면은 질문이 또 어떻게 들어오는 게 지방재정법이 그러면은 사법이냐? 아니 우리 판례가 그런 게 있다고 판례가 그렇죠? 그래서 알아두세요. 잘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그래도 나는 해야 된다. 지방재정법 사법 공유재산 아셨죠? 일반재산이에요. 일반재산이라고 꼭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재산 써있진 않지만 일반재산이다.
됐고, 그다음에 그 9번 니은번 보시면은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의 직권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여러분 여기서 부담금 부과를 했는데, 그죠? 나중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대요. 그럼 냈다는 거야, 안 냈다는 거야? 냈다는 거지.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한다는 것은 부담금 부과 처분을 했는데 이 사람이 부담금을 냈다는 거잖아. 근데 나중에 뭐 했죠? 직권 취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였죠? 부담금 부과 처분을 해서 낸 거야, 이 사람이. 부담금을 냈어. 그런데 나중에 직권 취소가 된 거지. 그럼 낸 걸 다시 돌려받아요? 아니면 너 가져? 그래. 돌려받아야 되나? 부당이득. 그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이건 뭘까요? 공법관계일까? 사법관계일까? 사법관계, 사법관계. 사법관계지, 사법관계. 우리가 부가가치세가 아니잖아. 그죠? 부당이득. 부가가치세만 주의하면 돼. 아셨죠? 이 부담금, 개발부담금 세금이지 뭐. 세금. 비슷해요. 정확히 세금은 아니지만 비슷해. 그래서 여러분 이거 부당이니까 사법관계예요. 이거 비교 아시지? 부가가치세 환급. 부가가치세 환급은 공법관계야. 당사자 소송.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환급이 중요한 거예요. 원래는 환급. 그럼 직권 취소 되면은요. 그죠? 직권 취소 되면은 부당이득 되는 건 아시지? 그건 알지? 그건 알아야 돼. 아이고. 여러분 직권 취소가 됐다는 거잖아. 직권 취소를 이유로 했다는 것은 이거 된 경우죠. 그러면 취소가 되면은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잖아. 그럼 낸 거가 내가 괜히 낸 게 되는 거지. 잘못 낸 게 되는 거지. 그러면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죠. 이거는 부가가치세 환급이 아니에요. 아셨죠? 부담금이야. 그냥 세금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거는 사법관계 주의하시면 된다. 그래서 요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직권 취소, 부당이득. 뭐 세금이나 부담금 이렇게 해놓고 직권 취소, 부당이득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이건 그냥 사법관계예요. 국세 환급하고 똑같은 거야. 됐죠? 예. 이거를 알아두시고 이런 거 헷갈릴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헷갈릴 것 같다. 이거 체크를 해야지. 그리고 한 5번 보면은 이거는 외우게 된다. 직권 취소를 했잖아. 그럼 소급해서 무효잖아. 그럼 냈던 거가 원인 없는 이득이 되는 거잖아. 내가 낸 게. 그럼 돌려받아야 되잖아. 부당이득이네. 부당이득은 우리 민사로 가죠. 사법관계. 그렇게 보면 돼. 직권 취소를 이유로 한 부당이득. 그리고 여기 부가가치세라는 말이 없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무늬만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거 진짜 부당이득이라는 거지. 그죠? 부가가치세 없잖아. 그죠? 환급 부당이득. 사법. 디귿번 보시면은 이제 기속재산처리법에 의한 기속재산의 매각, 갱의. 여러분 이거 기속재산은 일본인 재산이었다가 이제 우리가 광복죠 해방이 되고 나서 이제 요게 우리나라 사람 그죠 우리 국민들한테 뭐가 됐죠? 불하가 됐죠. 불하라고 하죠. 매각. 그죠? 이거 그러니까 일본인이 우리나라 재산을 다 뺏어갔잖아. 그리고 나서 해방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재산을 다시 우리나라 국민한테 돌려줘야 되죠. 돌려줄 때 이제 불하라고 하는데 이거 매각 살 사람은 사가는 거지. 이거 기속재산 매각행위는 이거는 국가가 한 거예요? 아니면 사인이 한 거예요? 국가가 한 거지. 기속재산 우리 미국이 이렇게 한 거잖아. 지금 절차를 진행한 거잖아.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기속재산이죠. 재산이지. 재산이 나오면 재산의 성질을 먼저 봐야 되죠. 이거는 사인이 사경제 목적으로 사고 팔고 하는 재산이었을까? 아니면은 그죠? 공적인 목적으로 이렇게 불하 받을 사람한테 배분을 한 거였을까? 공적인 목적이 있는 거죠. 기속재산. 일본인 재산이니까 이것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서 배분을 해야 될 거잖아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그죠? 그런 것들은 공법관계. 이 재산이 행정재산과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요게 제가 또 찾아봤어. 기속재산 처리법. 되게 오래돼서 이거 기속재산 처리법이 옛날에 이거 다툴 때 막 소청을 제기하고 막 행정소송 제기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어. 행정재산 공법관계잖아. 이게 공법관계 아니면은 행정소송 막 제기하고 소청 제기하고 그런 말이 없겠지. 소청은 뭐 아무나 제기해. 공법관계니까 하지. 그죠? 대부분이. 그래서 요거가 기속재산에 대해서 다툴 때 막 소청 제기하고 행정소송 제기하는 그런 법조문 자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건 공법관계. 그죠? 사인들 간의 사경제 목적으로 이렇게 기속재산을 매각한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라. 참 여러 가지야. 그죠? 여러 가지. 됐고, 그 다음에 10번. 2번 보시면요. 이것도 역시 공법관계냐 사법관계냐 묻고 있어요. 2번. 국유재산관리청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한 다음 이거 어떡하지? 허가한 다음 그 사용수익하는 자에 대하여 하는 사용료 내라. 이거 뭐지? 특허해주고 특허료 내라 이런 거지. 이거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이행 청구다.
여러분 사용료 부과가 이게 사법 관계예요? 사법상 이행 청구야? 특허. 특허 해줄 때 그냥 공짜 대부분 없다. 그죠? 특허를 내라. 이거는 사경제가 아니에요. 사법이 아니죠. 이거는 뭐예요? 공권력적 지위에서 하는 이거는 급부 하명이야. 예. 돈 내라. 돈 내. 세금 내. 돈 내. 그죠? 급부 하명이에요. 그래서 이거 행정행위니까 공법관계에서 권력관계죠. 예, 됐고. 그다음에 3번. 이것도 이제 또 국립의료원이다. 국립의료원.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이네. 공무상 계약이다. 맞죠? 공무상 계약이지? 그럼 큰일 나지. 잘 봐야 돼. 그럼 지금 여러분 이게 주의하셔야 돼. 그러니까 국립의료원을 갖다가 부설주차장을 만드는 거예요. 국립의료원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서 이 주차장에 관해서 관리 용역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거지. 사인과. 마치 이거는 뭐랑 닮았냐면은 우리 병원 같은 데 가면은 매점하고 있으시는 아줌마 있잖아. 그 매점이라든지 또는 뭐 시청 청사 맨날 예를 드는 거 커피집 맨날 지친 딴 거 해야 되는데 그죠? 시청 청사 커피집이라든지 그렇죠? 뭐 매점 그 병원 안에 매점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뭐라 그랬죠? 행정재산을 갖다가 목적 외로 사용한다고 하잖아. 그 매점을 할 때 그 옆에 이제 임대를 해주는 거다. 실질은 사실은 임대죠. 임대. 어느 구역을 갖다가 매점을 하세요. 이렇게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를 봤을 때는 이게 공법상 계약이 아닌가. 어차피 계약서 쓸 거 아니야. 그렇죠? 매점 할 때 그 아줌마랑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죠? 계약서 쓰잖아. 그럼 계약 아니냐. 계약이 아니라니까. 그게 계약이 아니에요. 그거를 갖다가 통설은 뭐로 봐요? 계약으로 봐. 공법상 계약으로 본다고. 근데 우리 판례는 그렇게 안 봐요. 뭐다? 이 계약이 공법상 계약이 아니라 이거는 특허예요. 실질이 특허야. 특허. 항상 우리 판례는요. 실질을 본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형식과 실질이 다르잖아요. 그럼 실질이 우선하는 거예요. 실질이. 이거는 요게 법을 보는 거죠. 법을 봐서 그죠? 법 자체에서 요 위탁관리 용역 운영 계약을 갖다가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는지 그죠? 그걸 보는데 이거는 실질이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 이거는 부설주차장 주차장 국립의료원을 제대로 사용하는 건 뭐죠? 일반 사용하는 거는 병원이니까 병원을 이용하는 거잖아. 병원 자체를. 근데 주차장이 꼭 있어야 돼? 주차장 꼭 이상하다. 있으면 좋지. 이게 여러분 행정재산을 행정 목적대로 사용하는 거는 그냥 병원을 이용하는 거잖아. 국립의료원을. 근데 행정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 게 이거죠. 주차장은 행정 목적이 아니잖아. 이거 의료원의 목적은 병원이잖아. 그러니까 치료하러 가는 거 되지 주차하러 가는 데는 아니잖아. 이건 뭐예요? 행정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죠. 행정재산을 갖다가 행정 목적 외로 사용하는 거잖아. 행정 목적 외, 그죠? 행정재산 일부를. 그러니까 이거 목적 외 사용이라는 거예요. 목적 외 사용이고 그 실질이 목적 외 사용이고 그거에 대해서 계약을 체결한다. 그럼 실질이 바뀌냐? 안 바뀐다. 목적 외 사용은 요거는 우리 뭐로 본다? 특허로 봐서 특정인에게 주차장을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주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 계약은 뭐예요? 실질이 특허야, 특허. 공무상 계약이 아니에요. 헷갈리면 안 돼. 공무상 계약이 아니다. 우리 판례하고 통설이 다른 부분이에요. 통설은요,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자체를 갖다가 공법상 계약으로 봐요. 계약서 쓰지 않냐. 근데 우리 판례는 실질을 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계약서 써도 그거는 뭐다? 계약 자체가 계약이 아니라 그건 특허다 이렇게 봐. 아이고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가 여러분 잘 정리를 해야 돼. 어쨌든 이거 대단히 중요하죠. 행정재산,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이거 똑같은 말이 목적 외 사용이잖아.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그쵸? 목적 외 사용. 이거 법적 성질. 이 허가, 그쵸? 왜 허가냐, 특허냐, 아니면은 사법관계냐, 공법관계냐, 견해 대립이 있어요. 법적 성질. 견해 대립. 근데 우리 판례만 알면 돼요. 이거까지 알아서 더 헷갈릴 이유는 없잖아. 근데 저기 통설, 그죠? 통설 판례가 있는데 통설은 공법상 계약으로 봐요. 공법상 계약. 당사자로 가자 이렇게 봐.
이 허가를 계약으로 본다고. 계약.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요. 요거를 뭐로 보죠? 행정행위로 봐요. 행정행위. 행정행위 중에 특허로 봐. 특허. 그래서 항고. 소송으로 다퉈야 된다. 이렇게 봐요.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해서 거부가 나왔다. 그거 다 처분이야. 근데 여기는 뭐예요? 사용수익 허가 신청을 했다. 거부가 나왔다. 당사자. 이렇게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 법적 성질의 견해 대립이 이렇게 조금 있어요. 통설 판례. 얘네들은 이제 계약으로 보자. 아니다. 행정행위다. 행정행위. 판례야, 판례. 아셨죠? 그래서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다. 그럼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실질이 특허다. 공법관계다. 여기 맞죠? 그리고 뒤에 이와 관련한 가상금 지급 채무 부존재에 대한 소송은 행정소송이다. 그럼 지금 여기서는 처분을 다투는 거예요? 아니면 법률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채무 부존재. 채무 부존재. 처분이에요? 채무가? 채권 채무 관계는 권리 의무 관계잖아. 법률 관계를 다투죠? 부존재 소송. 이건 뭐예요? 우리도 부존재 소송이 있잖아. 항고소송에 무효 등 확인 소송의 등이 뭐예요? 부존재, 존재, 무효, 유효, 실효 다 포함되잖아. 그러면 부존재 앞을 딱 끊어가지고 앞에 채무네, 채무가 처분이다. 그러면 큰일 난다. 이거는 권리 의무잖아. 채권 채무 관계.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뭐예요? 부존재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인데 행정소송 중에서도 뭐다? 당사자 소송으로 가는 거죠. 당사자 소송. 근데 만약에 이 계약을 갖다가 계약 자체를 다툰다. 그러면 이 계약 자체는 특허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퉈요.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했다. 일방적으로 행정청이 계약을 해지했어. 그러면 해지는 뭐죠? 처분이야. 특허를 없앴잖아. 그쵸? 그때는 뭐 어떻게 다툰다? 항고소송으로 다퉈. 이 계약 자체의 실질이 특허기 때문에 계약 자체를 다툴 때는 항고소송으로 다툰다는 얘기지. 근데 지금 이와 관련한, 그죠? 이거 특허 해주면서 사용료 내라 할 거 아니야. 사용료 내라. 안 났나? 사용료. 급부 함량이죠. 안 내면 어떻게 돼요? 지연 이자 붙겠지. 이자. 그죠? 이자 요것도 역시 뭐예요?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법률관계죠.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법률관계잖아. 이건 법률관계를 다투죠? 행정소송 중에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면 되겠지. 근데 행정소송 맞는 거잖아. 맞는 거. 헷갈려? 그쵸? 너무 자세히 하나? 첫날이니까. 그러면 이게 계약 자체를 다툴 때는 이게 행정행위로 보기 때문에 이 허가죠. 예, 특허로 보죠. 계약 자체를 다툰다. 예를 들어 뭐 계약 해지를 다툰다든지, 그죠? 뭐 이게 신청을 했는데 거부가 나왔다. 그걸 다툰다. 그럴 때는 이제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돼요. 말이 계약이지만 특허기 때문에. 이게 계약이 특허잖아. 실질이 특허. 그러니까 이거를 다툴 때는 특허를 다투는 거로 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특허를 다툴 때는 뭐예요? 항고잖아. 이거는 처분이잖아. 처분이니까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된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와 관련한 가상금 채무 부존재를 다투잖아. 이거는 부존재의 대상이 뭐예요? 채무잖아. 처분을 다투는 게 아니죠. 채권 채무는 처분성이 없는 거예요. 그건 처분이라고 할 수 없어. 왜? 채권 채무 관계는 대등한 관계에서 있는 관계지. 법률 관계니까. 그죠? 이런 권력 관계는 채권 채무라는 말을 써요? 그런 말 안 써. 채권 채무. 왜냐면은 채권 채무는요, 대등한 관계에서 이게 상대적인 거거든. 내가 권리가 있으면은 너는 의무가 있고, 내가 의무가 있으면은 너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월성이 있는 권력 관계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야, 행정청아, 내가 권리가 있으면 너는 의무가 있고, 그죠? 내가 의무가 있으면 너는 권리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한테. 아니지. 우월한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일방적으로 내가 하라고 했을 때 따르지 않으면은 걔는 잘못된 거고, 의무가 부과되면은 강제 집행할 수가 있고, 이게 우월한 관계예요. 그거 생각하면 돼요. 공법상 계약도, 공법상 계약 자체도 대등한 관계라고 배우잖아요? 근데 공법상 계약이 사법상 계약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공법상 계약은 사인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내가 해지권이 있으니까 너는 해지를 받아들여야 돼. 그런 거 없어. 공법상 계약도 그래요. 근데 행정행위는 야, 내가 권리가 있으니까 너는 의무가 있고 나는 의무가 있으니까 넌 권리가. 말이 돼? 권리 의무를 배타적으로 갖고 있는 게
행정 주체인데. 그죠? 우월성이 있다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공업상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고 이렇게 막 권리 행사가 제한되잖아. 그러니까 우월적인 존재면은 더 그런 게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요거는 채권 채무, 나는 채무가 없다는 거잖아. 그렇죠? 난 낼 이유가 없다. 의무가 없다. 그 의무를 다투는 거잖아. 법률 관계를 다투죠? 처분 자체를 다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당사소송의 대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처분을 원인으로 해서 발생한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있고 또는 기타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경우가 있어요. 다 뭐다? 법률 관계를 다투는 거예요. 법률 관계를 다툰다. 그래서 왜 자꾸 이론 강의를 하는 느낌이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그죠? 당사자. 어쨌든 행정. 아셨죠? 이상하네. 4번 국유재산법 규정에 의해서 총괄청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이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행위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럼 지금 여기서 국유재산을 매각한대요. 국유재산 이거 너무해. 그죠? 행정재산 안 나와 있어. 일반 재산이다. 그럼 지금 국유재산을 매각한다고 그랬죠? 그럼 뭘 파는 걸까? 뭘 파는 걸까? 행정재산을 매각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안 돼요. 예외가 나오는 예외 안 나와. 예외 안 나와. 뭐죠? 예외는 극히 예외적인 거기 때문에 그거는 강론 공부를 해도 나올까 말까 해요. 조문 자체가. 그거는 행정재산을 뭐 이렇게 처분을 할 때 처분 등이라고 하는데 뭐 이렇게 양여를 한다거나 증여를 한다거나 그런 거는 또 다른 행정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야. 또 다른 행정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어떤 행정재산을 갖다가 지방자치단체한테 그죠? 증여를 한다. 그러면은 그 목적이 어떤 거여야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런 목적이 유사한 경우에 그렇게 처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 그렇죠? 극히 예외적으로만 행정재산은 매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정재산은 매각이 안 된다. 원칙 그렇게 알아주시면 돼. 그래서 이거 국유재산 매각한다. 매각했네? 일반재산. 그래서 일반재산 매각은 뭐다? 사법상 법률행위. 그래서 맞는 거예요. 맞는 거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 한번 체크를 해놓으시고 이제 한번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되지. 그죠? 됐고. 그 다음에 11번. 되게 많네. 11번. 1번. 산림청장의 국유임야. 여러분 국유임야는 이거는 일반재산이죠. 대표적인 일반재산. 그래서 무상양여 거부. 무상양여 신청을 했는데 거부했대. 싫어. 사법행위다. 사법행위. 여러분 양여가 뭐죠? 증여. 생각하면 돼. 증여. 야 무상으로 나 줘. 싫어. 산림청장이 싫어. 저리 가. 산림청장이 뭐야? 싫대. 그러면 사법관계. 그쵸? 그거. 4번. 한국조폐공사가 행한 소속직원 파면. 이거 사법. 그쵸? 사법. 네, 5번. 의료보험조합이 행한 소속직원 징계 면직. 도대체 이건 뭐냐? 사법. 여러분 이건 그냥 눈 감고 풀 수가 있어요. 왜? 우리가 세 가지를 했다. 그쵸? 공법관계. 근무관계가 공법관계인 거 세 가지 했잖아. 그 외의 것들은 그냥 싹싹 지우면 돼. 잘 안 나와. 이런 거 보고서 이거 왜 그럴까 고민하지 마. 고민하지 마. 그냥 아닌 거 아니면 아니야. 그죠? 공법관계 아까 근무관계 봤잖아요. 그거 아닌 것들은 다 사법관계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거 사법관계다. 그러니까 공무원에 준해서 취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것을 봐셔야 돼. 이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된다거나 또는 뭐 국가배상법이 적용된다거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보수를 받는다거나 행정청의 장, 행정기관의 장이 임명권자라든지 뭐 이런 정도는 돼야 돼. 근데 이런 그런 건 아니라는 얘기지. 그렇죠? 그래서 직원 근무관계 사법관계고 이 직원을 갖다가 징계한다. 사법상 내부 징계 행위예요. 사법상 내부 징계다. 그래서 사법관계. 그다음에 12번. 또 나왔네. 부가가치세 환급. 또 나왔다.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 지급 청구 법적 성질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니까 민사다. 아니지. 요거 때문에 안 지었어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아니다.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민사가 아니에요. 부당이득은 민사잖아. 근데 부당이득이 아니니까 민사가 아니야. 부당이득이 아니고 정책적으로 인정된 권리다.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봤죠? 알아두시고. 3번. 서울특별시립 무용단 단원의 위촉은 공업상 계약이므로 그 단원의 해촉에 대해서는 공업상 당사자 소송으로 그 무효 확인을 청구할 수 있다. 무용단원 위촉, 공업상 계약. 그 다음에 당사자 소송. 맞죠? 여러분 공법상 계약을 다투는 방법은 당사자 소송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다. 아셨죠? 공법상 계약을 다투는 방법은 당사자 소송이다. 맞는 지문이야. 맞는 지문. 그러니까 공법상 계약 그 계약 자체를 다툰다. 그럼 뭐예요? 당사자 소송 생각을 해야 돼. 아셨죠? 공법상 계약 당사자 꼭 기억을 하세요. 공법상 계약 당사자. 그러니까 이게 공법상 계약인지 아닌지를
파악만 하면 된다는 거지. 이거 시립이잖아. 시립. 시립 무용단원 위촉. 그죠? 이건 공무상 계약이에요. 계약직 공무원 생각하면 돼. 그쵸? 계약직 공무원. 그리고 4번. 지방소방공무원이 자신이 소속된 지자체를 상대로 초과근무수당 지급을 구하는 청구에 관한 소송은 당사자 소송 절차에 따라야 된다. 그럼 지금 공무원이지. 소방공무원도. 초과근무수당 보수지급 달라. 이러면 이거는 공무원이 보수지급 청구를 하죠. 그럼 이거는 당사자예요? 민사예요? 항고예요? 당사자지? 당연히. 아니, 당사자. 왜? 사법이 아니지? 공법관계죠? 그럼 당사자 아니면 항고지. 근데 지금 보수지급 청구를 해. 그럼 항고소송에 이행 청구가 있어요? 우월한 주체한테 어떻게 야 돈 달라 청구를 해. 그죠? 항고소송은 처분일 때 다투는 거잖아요. 그때 그건 이행 청구가 없는 거예요. 이행 청구가 없어. 우월한 주체한테 야 너 뭐 해야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처분이면 항고잖아. 처분은 우월한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행 청구가 없어요. 우리가 항당민기 취무부에서 항고소송은 취무부가 있잖아. 취소소송, 형성소송이죠. 무효 확인소송, 확인소송이지. 그리고 부작위 위법 확인소송, 확인소송이잖아. 이행소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세 가지가 있거든요. 우리 소송이 이행소송이 있고 형성소송이 있고 확인소송이 있어요. 이 세 가지밖에 없어. 민사소송은. 민사소송 종류. 그러니까 이거는 없어, 우리가. 항고소송에서는 이게 없어요. 우월적인 존재한테 어떻게 이행 청구를 해? 그렇죠? 이거를 도입해야 된다는 게 뭐예요? 의무 이행 소송을 도입해야 된다. 예방적 금지 소송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견해지. 그렇죠? 이행 소송이니까 그런 거는. 근데 우리 인정 안 하잖아. 요거밖에 없어. 요거 지급 청구. 이행을 청구하는 거죠. 대등한 주체한테, 대등한 관계에 있는 사람한테. 이건 뭐예요? 당사자. 됐지? 됐고. 되게 맞네. 13번. 3번 보시면요. 항공마사회의 기수면허 취소. 요거는 사법관계일까 이제 공법관계일까 문제가 되는데 기수면허를 취소한 게 요거는 뭐예요? 징계야, 징계. 징계, 우월, 공법관계 그러면은 아직도 그러면 안 된다. 아직도 그러면 안 된다. 요건 사법관계야, 사법관계. 사법상 내부 징계죠. 사법상 내부 징계. 그러니까 사법관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보는 거죠? 여기 근무 관계죠? 여기 법률 관계, 여기 존재하고 있는 어떤 법률 관계 자체의 성격을 봐야 돼. 항공마사회가 기술면허 받은 자한테 기술면허를 취소하는 거, 이건 기술면허를 받은 자와의 관계를 봐야 되죠. 사법관계야, 사법관계. 그래서 기술면허를 뺏는 거, 그것도 역시 내부 징계행위, 이것도 사법관계죠. 항공마사회 그럼 이거 행정청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처분성 있는 어떤 공권력 행사는 행정청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인도 할 수 있어요? 행정청이 해야지, 그렇죠? 그래서 행정주체이거나 행정청이어야 되죠. 그런 게 아니야. 얘는 그냥 사법상 단체일 뿐이에요. 사법 단체일 뿐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하니까 이거 이렇게 되는 거죠. 사법이에요. 그다음에 5번 국유 일반 재산의 무단점의 변상금. 변상금 이거는 뭐죠? 항고소송으로 이제 공법관계죠. 권력관계 급부하명. 그럼 여기에서 이걸 왜 남겨놨냐면요. 일반 재산이네. 변상금이네. 저걸까 어떤 걸 이거다. 아셨죠? 변상금은요. 이런 변상금은 일반 재산을 무단점유할 때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고 행정재산을 무단점유할 때도 변상금을 부과한다고 하는 거예요. 변상금은 국공유 재산을 그냥 무단점유하면은 변상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재산의 종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국유 재산, 국공유 재산이기만 하면은 무단점유자한테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있어요. 일반 재산이면은 변상금 부과 못하고 그런 거 아니다. 아셨죠? 변상금 부과는 국공유 재산 다 할 수가 있다. 그것 때문에 남겨놨다. 그죠? 공법관계. 되게 많네. 14번. 아직 많이 남았네. 많이 남았어. 빨리 가자. 니은번 여러분 이건 했어요. 우리가 미지급된 퇴직연금 지급 청구 이러면 이거 뭐죠, 여러분? 당사자 뭘 봐야 된다? 미지급 지급 정지. 똑같은 말이죠. 연금 지급, 나 차익 지급을 청구하는 거죠. 나 덜 받은 거 다시 나한테 또 줘. 이렇게 청구하는 거잖아. 차익 지급. 당연히 공법관계고 당사자죠. 이행소송이잖아. 지급을 청구하는 거 당사자. 대등한 관계죠. 법률 관계를 다투죠. 우월한 단계한테 야 너 내놔 할 수 있어 없어?
안 되지? 예. 그리고 디귿번 합창단원 위촉 이러면 또 나왔네요. 아까 무용단원이었어. 그래서 남겨놨어. 합창단원. 이거 뭐야? 공법상 계약이지.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은 뭐다? 당사자. 그죠? 당연히 공법상 계약. 당사자. 이렇게 여러분 앞에 할 때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같이 해두면은 나중에 또 반복이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당 업자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정지. 그러면 요거는 공법관계, 사법관계. 공법관계지. 입찰 참가 자격 정지. 누가 한다? 국가가 하죠? 국가. 이거는 공법관계. 뭐로 다툰다? 항고. 처분성이 있죠? 국가가 하잖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입찰 참가 자격을 정지하는 거죠. 이거 공법관계고 항고소송으로 항고소송. 그렇죠? 됐고. 그다음에 15번에 4번 지문 보시면은 이게 뒤에 있는 게 또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렇죠?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결정 및 시정조치 권고. 권고네. 예. 사실행위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이거 권고가 아니라리지. 그때 이거 행정지도에서 했어요. 행정지도에서. 이건 처분성이 있다. 그죠? 공법 관계고 항고소송으로 다투. 됐죠? 항고소송. 여러분 이건 처분성이 있어요. 처분성이 있다. 왜?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어.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다. 공공기관장한테 야, 너네 작업장에 그 성희롱 하고 있는 사람 있다. 너 빨리 시정조치 취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한테 불똥이 튄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게 권고가 불이익조치가 예정돼 있기 때문에 요거는 뭐 처분성이 인정된다는 거예요. 항고소송, 공법관계. 그렇죠? 드디어 이제 끝이 보인다. 이제 요거까지. 1번. 여러분 요게 뭐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요. 우리는 꼼꼼히 보는 거니까 1번 보시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중앙관세장이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반환을 명했대. 명하였음에도 보조사업자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 중앙관세장은 강제징수의 방법과 민사소송의 방법을 합리적 재량에 의해서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수단이 여러 가지네. 좋겠다. 아니죠? 여러분 이제 보조금 반환을 명했다. 일단 요거 자체의 법적 성질. 여러분 명령이 이게 뭐예요? 급부하명이죠. 따르지 않았을 때 강제징수하는 것. 전형적인 권력행위다. 그죠? 권력행위. 이거 뭐죠? 이거 징수. 자력집행을 할 수 있잖아. 자력집행할 수 있으니까 민사소송 선택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민사소송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지. 그죠? 선택적으로 활용 이런 거 안 된다. 민사소송 제기하면은 각하예요. 각하. 선택적으로 활용하니까 어차피 좀 늦었으니까 그거 한 예전에 여러분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대집행하고 이행강제금 선택적 재량에 의해서 이게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그걸 갖다 붙인 거다. 그게 아니지. 그게 아니다. 2번. 각종 사회보험, 연금관련법 등에 따른 사회보장 급부청구권 등은 공권으로 본다. 그렇죠. 여러분 이거 공포상 권리죠. 사회보험, 연금받을 권리, 사회보장 급부청구권 이거는 그죠? 사회권적 기본권 해가지고 공권이죠. 다만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였다면 항고소송의 대상성이 인정이 되고 법령에 의해 바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당사소송의 대상이 된다. 참 국회직다워요. 이거 왜 국회직답다. 이거는 앞뒤를 너는 종합적으로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냐? 너 조문 해석이 가능하냐를 물은 문제다. 이렇게 해서 법령에 의해서 바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앞에 그죠? 당해 행정청이 거부를 했다. 여기 이러면 이러한 공권을 행사한 경우 거부했다. 요거는 이거하고 반대일까요? 똑같은 의미일까요? 반대다. 그러니까 뒤에 거를 보면은 법령에 의해서 바로 급부청구권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분쟁 해결을 어떻게 하죠? 바로 법령에 의해서 구체적 권리가 발생한대요. 아까 석탄 가격 안정 지원금, 그렇죠? 그 바로 법령상의 지원, 그러니까 지급 요건 범위 다 정해져 있지. 그러면 아까 무슨 소송을 제기했죠? 적극적으로 나 지원금 달라라고 지급 청구 소송을 했잖아. 그게 뭐예요? 법령에 의해서 이미 구체적 권리가 확정이 됐으니까. 그죠? 그거를 달라 청구하는 것은 당사소송으로 다툴 수가 있다는 거지. 채권 채무 관계다. 마치 공무원 보수 청구처럼 보수 청구. 공무원도 당연히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지. 법에 따라서 당연히. 그죠? 그래서 보수 지급을 청구할 수가 있는 거죠. 채권 채무 관계.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바로 급부 청구권이 발생한다. 법에서.
그러니까 별도의 행정행위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는 거예요. 법령에 의해서 바로 급부 청구권 자체가 이게 바로 급부 청구권이라는 거 성겨져 있는 게 구체적인 거라네. 구체적인. 바로 구체적인 급부 청구가 발생한다. 그러면 당사소송을 그냥 청구하면 돼요.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되지, 당사소송. 근데 앞에는 거부, 처분일까 아닐까? 처분이라는 거지. 이게 법령에 의해서 그죠? 바로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반대석이다. 반대석. 바로 이게 여기다가 요거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 숨겨져 있다. 그죠? 바로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행정청이 이를 거부했다면 이거는 뭐예요? 이 거부 자체가 새로운 처분이 되는 거죠. 최초의 처분이 되는 거잖아. 그치요? 이런 공권을 행사했는데, 그죠? 법령에 의해서 바로 구체적인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당해행정청이 이를 거부했다. 청구권 행사, 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거부 행위 자체가 뭐예요? 최초의 처분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그 처분성이 있으니까 항고성의 대상이 된다는 거지. 이거 아까 그 논리랑 똑같은 거예요. 논리가. 공단의 급여 결정. 공단의 급여 결정. 법령 자체에서 여기 법령에 의해서 바로 여기 있어 있는 거야. 법령에 의해서 바로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그죠? 않는 경우 최초로 청구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거부를 했다. 그러면 이 거부가 최초의 처분성이 인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권리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항고소송으로 다투면 되고, 반대 법령에 의해서 바로 구체적인 급부 청구권이 발생하면은 그냥 돈 달라 청구하면 된다는 얘기지. 법 자체에서 구체적 권리가 설정이 되니까. 그죠? 당사소송 여러 가지. 넘어가면 돼요. 국회직이야. 많다. 그죠? 네, 그지? 4번 전화가입계약. 이러면 전화가입계약이 공익을 위해서 체결하는 거예요. 공익을. 우리 전화를 써야 돼. 전화가입계약. 이게 언제적 거야? 전화가입계약. 막 공익을 위해서 우리 전화를 써야 돼. 우리 국익을 위해서. 이상한 사람이다. 저 사익을 위한 거야. 사익을. 이렇게 전화가입계약은 공법상 법률관계예요? 아니에요. 아니지. 항상 우리 공법관계는 뭘 생각하시면 되죠, 여러분? 우월성이 있거나 또는 우월성이 없더라도 공익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지 그걸 보면 돼요. 이게 우월성이 있어? 계약인데? 그럼 우월성이 없어. 그럼 공익 실현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국익을 위해서 전화를 쓰는 거야? 아니잖아. 그죠? 틀린 거죠? 사법상 법률과 사법관계. 요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행정사법 비슷하게 생각해요. 행정사법. 공기업 이용관계 그런 거 생각하면 되지. 공기업 이용관계 됐고, 그다음에 5번 수도. 그럼 수도료 부가징수 그 납부관계는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한다. 수도 공법이지. 그럼 물은 공법관계예요. 물 관리하는 거. 이거 지자체가 주로 이제 관리를 하죠. 그래서 우리 단수조치 그런 거 처음부터 인정했잖아. 그죠? 그럼 하수도 물이다. 물. 사법관계 아니지. 공법관계. 그다음에 7번 징발. 이건 중요하지 않다. 그냥 징발. 그럼 징발도 이거 우월적인 공권력 행사예요. 그래서 이건 사법관계. 여러분 사법관계일 수가 없지. 징발인데 전쟁 막 났는데 막 그 군인이 굶어 죽어. 그러면 좀 이렇게 징발해가지고 써야 되잖아. 그럼 막 사경제 목적으로 제가 나중에 땅 좀 드릴게요. 막 이게 아니잖아. 저서 공법관계죠. 그다음에 8번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 관리 공단 직원. 여러분 이거 뭐죠? 사법관계. 사법관계. 아까 세 가지 아니었잖아. 세 가지 아니었다. 그 다음에 10번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한 사인에 대한 그 행정재산 사용 허가. 그럼 지금 행정재산을 기부채납했는데 그 행정재산을 사용 허가했다. 이건 뭐죠 여러분? 공법관계지.